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의 부동산 채널 137번째 강의입니다. 앞으로는 법정지상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 편의 강의를 통해서 알기 쉽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정지상권 첫 번째 제1강으로서 그 개념과 도입 취지, 또 그 성질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맛보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당초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으나 그 후에 어떤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타인 땅 위의 건물이라고 해서 이를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면 사회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겠죠. 이런 경우에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서 지상권 약정 없이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우리가 경매 관련 서류를 보다 보면 감정평가서나 매각물건 명세서, 그리고 현황조사표 등의 제시의 건물이 있다, 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기재된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입찰 예정자들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경매물건은 무조건 두려워합니다. 이런 물건은 아예 분석조차 해보지도 않고 입찰을 포기하면서 수차례 유찰이 되고 그에 따라서 최저 가격은 크게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런 경매 물건에 진주가 숨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법정지상권의 원리와 내용, 그리고 많은 케이스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법정지상권에 대한 두려움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쉽게 여러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금부터 여러 편의 강의를 통해서 심층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 첫 번째 강의에서는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취지와 그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두 번째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법 제366조에 나와 있는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는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다섯 번째는 관습사항의 법정지상권, 여섯 번째는 분묘기지권, 일곱 번째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와 존속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덟 번째는 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열 번째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법정지상권의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실력을 잘 다진다는 의미에서 법정지상권의 많은 케이스를 10번째 강의부터 쭉 연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도 좀 나오면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20편의 강의를 통해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강의는 법정지상권 첫 번째 강의로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정지상권의 개념을 잡는 것이죠.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법정지상권을 왜 도입을 했는지 도입 취지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법정지상권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정지상권의 개념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 일반적인 지상권이란 건물이나 수목 등의 소유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죠. 그런데 이 일반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동산 등기부에 설정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지상의 건물이나 임목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 지상권입니다. 법정,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이란 얘기예요. 이 내용을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을 때 나무 땅 위에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동안 그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법정 지상권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경매나 매매나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그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해서 나무 땅 위에 건물을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사회 경제적으로 그 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됐을 때는 타인 소유의 땅 위에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지상권의 존속기간 동안은 철거하지 않고 그 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정 지상권입니다.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도표를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와 건물이 있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갑으로 똑같습니다. 토지 소유자도 갑, 건물 소유자도 갑입니다. 이렇게 갑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똑같은 것, 여기서부터 법정 지상권은 분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소유자가 똑같아. 여기서부터 법정 지상권의 분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상태에서 일정한 사유, 그러니까 경매나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이 됐어요.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물론 건물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다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건물 소유자 갑이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건물을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 낭비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는 나무 땅 위에 내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지상권의 존속기간 동안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정 지상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갑소유의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돼서 철거를 하지 않고 을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당초에 토지와 건물이 소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유자가 토지 건물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경매나 매매 증여 등의 사유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어서 갑과 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 갑은 을 토지를 그대로 계속해서 지상권의 존속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정 지상권이란 얘기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는 법정 지상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정 지상권의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슬라이드의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법정 지상권의 개념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법정 지상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똑같아야 됩니다. 법정 지상권의 분석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존재를 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똑같은 상태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하면
경매라든가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상속에 의해서 그 소유자가 각각 틀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나무 땅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을 무조건 철거를 당한다. 이렇게 될 때는 사회 경제적으로 그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이 일정한 요건은 앞으로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나무 땅 위에도 내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서 나무 땅 위에 내 건물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의 도입 취지를 보시면 한국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 따로따로 거래가 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이 타인 소유라 해서 이를 무조건 철거할 수 있다면 사회 경제적 손실, 건물 소유자와 또 건물만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뜻밖의 손해를 입을 수 있고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타인 소유 땅 위의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고 토지를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법정지상권이에요. 다음은 법정지상권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지상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일정한 요건만 충족이 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상권이 성립을 한다. 이런 얘기죠. 또 두 번째는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는 법정지상권의 일반적 효력은 설정 계약에 의한 지상권과 같습니다. 따라서 존속기간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지상권의 규정을 따릅니다. 예를 들면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30년, 기타 건물은 15년, 공작물 등은 5년의 법정지상권의 기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치료는 당사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요청으로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치료를 결정하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당사자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법원이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제1강으로서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그 취지 또 성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법정지상권 제2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종류 6가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